지난 10화 홍금보와 고복희는 3천억 비자금 인출 작전을 감행했고 강노라까지 합류하며 을의 연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1화 예고편은 단순한 비자금 탈취 이상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해적단 선장의 등장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홍금보의 작전은 물론 신정우의 기업 사냥 계획 그리고 한민증권의 운명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럼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1화 예고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설의 조직 여의도 해적단과 그들의 리더 선장의 등장입니다. 예고편에서 홍금보는 고복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장이라는 인간이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누굴까? 찾아서 흠먹어야지.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밖에서 흔들고 때려줘야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거라고. 그 다음은 알지? 신정우 역시 여의도 해적단 선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회차의 모든 사건은 누가 먼저 선장을 포섭하느냐로 수렴됩니다. 증권가 찌라시보다 빠르고 임원들의 은밀한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조직. 3천억 원 전쟁의 승패는 오직 이 선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선장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홍금보. 과연 그녀가 찾아간 그곳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제작진이 1화부터 깔아둔 치밀한 복선들을 역추적해보죠. 첫 번째 단서 드래곤 파워의 정체. 이번 예고편에서 해적단 핵심 멤버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컴퓨터 화면에 잡혔습니다. 바로 드래곤 파워입니다. 드래곤 파워는 한자로 용기. 바로 위기관리본부의 이용기 과장입니다. 이게 맞다면 작가님 장명 센스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동안 이용기 과장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하는 월급 루팡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던 모니터 정말 게임 화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사내 전산망을 해킹하고 임원들의 비리 데이터를 수집해 여의도 해적단 서버에 올리는 기술 담당 행동대장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서 정보의 속도. 구화 기억하시나요? 김미숙 대리의 자살 기도 소식 회사 내부망이나 언론보다 먼저 여의도 해적단 커뮤니티에 폭로되었습니다. 송주란 실장이 길길이 날뛰며 색출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건 현장에 있거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용기 과장과 함께 있는 위기관리본부의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분석의 핵심인 선장의 정체입니다. 제작진이 숨겨둔 진짜 반전 그 중심에는 알버도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판을 설계한 인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사는 모두 그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허술하고 가벼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명분입니다. 알버도는 강필범 회장의 외손자 소위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기대는 인물이 아니라 권력을 의심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1화부터 강명희 사장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독자적으로 자료를 모으며 추적해왔죠. 회사를 좀먹는 오너 리스크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 그가 느낀 감정은 충성심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싶은 분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위기관리본부.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위기를 관리하는 조직이지만 실상은 위기의 근원인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은밀한 거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던 송주란 실장이 끝내 도달하지 못한 곳, 가장 의심받지 않는 자리. 바로 회장 손자가 있는 무능해 보이는 부서입니다. 알버도는 금수저 낙하산 이미지를 완벽한 위장막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봤지만 그 틈에서 그는 이용기 즉 드래곤 파워와 함께 조용히 판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하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 정보에 접근해온 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회의와 자료가 오가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동석해왔다는 점 역시 의심을 더합니다. 셋째, 11화 예고 속 태도입니다. 홍금보가 홍장미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분노하거나 배신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침묵과 여유가 읽힙니다. 만약 그가 선장이라면 모든 상황은 이미 그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 공개는 위기가 아니라 예정된 수순, 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알버도가 선장이고 이용기가 드래곤 파워일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위기관리본부는 처음부터 반란의 본부였고 그 목적은 한민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을 도려내고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밀한 설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반전은 인물의 정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구도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하에서 눈물 속에 퇴장한 우리 소경동 부장님과 방진목 과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비록 해고당해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누구보다 한민증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선장의 지시를 받아 외부에서 움직이는 별동대가 될 것이라 봅니다. 안에서는 알버도와 이용기가 전산망을 교란하고 정보를 빼내면 밖에서는 소경동 부장의 영업 인맥과 방진목의 내부 고발 데이터를 활용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해고는 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이건 이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금보의 자금력과 알버도의 조직력이 합쳐지는 순간 이 싸움은 한민증권 수호연합 대 한민증권의 전면전으로 확장됩니다. 홍금보가 훔친 3천억 원.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홍금보의 대사처럼 한민증권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뺏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버도가 가세한다면? 알버도는 강 회장의 핏줄입니다. 명분 있죠. 할아버지의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의 회사를 만들겠다며 알버도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그림. 이것이야말로 기업 사냥꾼 신정우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전략입니다. 이제 싸움의 급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IMF 시절 회사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주권 회복 전쟁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편이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리더 그룹인 홍금보와 알버소. 서로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금보는 돈을 가져오고 알벗은 판을 짭니다. 각성한 금수저들 강노라와 알버소. 둘 다 철없는 낙하산인 줄 알았지만 강노라는 홍금보의 대타를 뛰며 공범이 되었고 알버도는 해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족의 비리를 끊어내기 위해 뭉친 이 사촌지간의 활약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술과 경험의 조화 이용기와 고복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민증권 살리기라는 목표 아래 어벤져스처럼 뭉쳤습니다. 이제 누가 적인지보다 누가 끝까지 우리 편을 지킬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11화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떡밥들이 있습니다. 김미숙은 언제 깨어날까? 의식불명 상태인 김미숙. 그녀가 깨어나면 홍금보와 고복희 그리고 강노라의 작전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아직 그 타이밍을 숨기고 있습니다. 신정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기업 사냥인가? 아니면 9년 전 사건에 대한 복수인가? 예고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강필범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3천억 비자금을 빼돌린 홍금보와 고복희. 하지만 강필범은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반격할 카드는 무엇일까요? 11화는 언더커버 미스홍의 진짜 이막 시작입니다. 선장의 정체 공개. 알버소의 각성, 홍금보와 고복희의 본격적인 경영권 탈취 작전, 그리고 신정우와의 최종 대결 구도 형성. 이 모든 게 11화에서 폭발합니다. 여러분은 선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